요즘 외환시장 정말 장난 아니었죠? 달러당 1,500원을 코앞에 두고 모두가 마음 졸이던 그때 원화 가치가 갑자기 아주 극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롤러코스터 같았던 그 며칠간의 막점 후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00원 뚫리는 거 아니냐 다들 걱정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수십 원이 뚝 떨어지면서 1,440원대가 된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그야말로 숨을 멈출 정도의 엄청난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갑작스런 대반전 뒤에는 과연 어떤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지기 직전만 해도요, 시장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1,500원 시대가 오는구나 하고 거의 공포에 떨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말로 하는 경고, 구두 개입이었어요. 근데 이게 평소 하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재부랑 한국은행이 작정하고 시장에 가만 안 있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건 그냥 걱정되네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곧 행동에 나설 거니까 각오해라, 이런 신호였던 겁니다. 근데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말로 하는 경고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부는 진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서 말 그대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정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일단 강하게 경고해서 시장 심리를 꽉 잡고 중앙은행은 돈 들어오게 해줄게 하면서 유인책을 썼죠.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두 번째, 국민연금의 등판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기 시작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 달러가 쏟아져 나올 거다 하는 엄청난 신호거든요. 바로 이 한 방이 이번 판을 뒤집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였던 셈이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 말고요, 정부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도 칼을 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막고 다시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었어요. 정부의 방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당근과 채찍 전략. 한쪽에서는 돌아오면 이런 혜택 줄게 하면서 당근을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꾸 돈 나가게 부추기지 마 하면서 채찍을 든 거죠. 그러니까 해외 자산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들한테는 세금 깎아준다는 달콤한 당근을, 그리고 자꾸 해외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증권사들한테는 마케팅 그만해 하는 규제의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겁니다. 이 당근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국내 투자 복귀 계좌라는 RIA 제도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해외 주식 팔아서 번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이 계좌에 넣어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이 깎아줄게 하면서 내년 초에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자, 정부는 이렇게 정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재밌어집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돌아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의 반응은요, 아주 싸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이분들 마음이 딱 이랬던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 주식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맨날 제자리 걸음인 박스피 한국 주식을 사라고? 공감 가시죠?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해서 잘 나가는 말을 버리고 다른 말로 갈아타기엔 글쎄요, 좀 부족했던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데 세금 혜택만으론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부가 환율을 억지로 떨어뜨려 놨더니 투자자들이 아싸, 지금이 달러 싸게 살 기회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기는커녕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서 달러를 사들인 거죠. 얼마나 많이 샀으면 시중은행의 100달러짜리 지폐가 다 떨어지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시장의 학습 효과라고 부릅니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건 잠깐뿐이야. 이럴 때 달러를 사도해야 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정부가 애써 환율을 눌러놓으면 오히려 달러 세일 기간으로 여기는 패턴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날 리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정부가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건 단기적인 전투에서 이긴 것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둘러싼 진짜 전쟁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왼쪽에는 정부 개입이나 국민연금 동원 같은 단기적인 처방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이 둘 사이에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단기 처방이 저 높은 장기적인 허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WGBI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둘째, 역시 삼성전자 같은 우리 대표 선수들의 실적이 살아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2026년이 됐을 때 그 아리아 제도라는 당근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이 세 가지가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쏟아낸 이 모든 대책들, 과연 이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당장 아픈 것만 잠시 잊게 해주는 강력한 진통제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죠.